국제법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으로 전통적인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로 국제법의 적용 범위가 개인,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무역이나 자원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한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와 같이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유도하기도 하며 세계 시민의 일상적 삶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법에는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인 법원이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 체결된 명시적 합의로 협약, 협정, 의정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체결하고 1979년 제정된 달조약의 경우 프랑스 등 18개의 국만이 체결하였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이 참여하지 않아 구성력이 미약하다. 이와 달리 국제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이 모두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로 인정됨으로써 성립된 국제관습법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각국의 국내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국제문제 불간섭 원칙은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이다. 한편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국내법에 수용된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 등은 법의 일반 원칙의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제법은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 또 국제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나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국제법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약은 국가 간에 맺은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국제관습법 역시 국제법으로 인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서로 작성된 성문법인 조약과 차이가 있다. 또 조약에서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양자적인 것과 다자적인 것이 있다. 1967년 발효된 국제법인 외기권 조약은 우주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까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체결한 외기권 조약 제1조에는 달 및 기타 전체를 포함한 외1권은 형평성을 고려한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용하며 전체의 모든 영역에 대해 출입을 개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는 달 및 기타 전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지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기권 조약에 따라 어떤 나라도 외기권, 미 전체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자국의 주권의 영향권 내에 들 수 없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자국민에게 달 및 전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대해 소유권을 부과할 수도 없었다. 우주 자원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우주 자원 개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법으로는 달조약이 있다. 달조약은 태양계 내 전체를 대상으로 자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달조약은 우주 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의 범주에 놓고 있다. 인류 공동의 유산이란 국제법적인 개념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개별 국가나 단체의 착취 및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 원칙은 1954년 헤이그 협약에서 무력 충돌 시 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등장한 이후 달 및 태양계 내 전체의 자원에 적용되었다. 달조약 제11조 제3항에서는 달 표면뿐만 아니라 달 및 태양계 내 천체들에 매장되어 있는 자연 자원들도
국가, 국제기구,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및 단체, 개인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달 및 태양계 내의 선체들의 지표나 지하에 우주선이나 시설 및 인력을 배치했다고 해서 지표 및 지하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달 및 태양계 내의 선체들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걸 금지하는 건 아니다. 달조약 제11조 제4항은 국제법 및 달조약의 규정들에 따라 국가들이 형평성에 기초해서 차별 없이 달 및 태양계 내의 선체를 탐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우주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할 권리는 있지만 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일견 서로 모순된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달조약은 국제적인 관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우주자원의 채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되면 달조약 당사국들이 이러한 자원의 채굴을 관리하는 국제체제를 설립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자원으로부터 얻은 혜택은 모든 당사국들이 공유하며 개발도상국들의 이익과 수요가 특히 고려되어야 하고 채굴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국가들에 대한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법은 규범의 일종이지만 도덕, 종교 등의 다른 규범들과는 달리 국가를 전제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실현된다. 따라서 법은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명시된 규범인 헌법에 들어맞아야 한다. 또한 법의 내용은 이상적인 법이 갖춰야 하는 성질인 법의 이념에도 부합해야 하는데 독일의 저명한 법학자 라드부르흐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평균적 정의란 모든 인간을 대등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라고 파악하는 걸 뜻하고 배분적 정의란 각 개인의 특성에 상응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이 정의라고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정의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상적인 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의 내용이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같음과 다름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정의 자체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분적 정의의 판단 기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한 목적성도 법의 이념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다. 한 목적성이란 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뜻하는데 입법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이념이다. 한 목적성은 법의 목적 자체는 정해져 있음을 전제하는데 법의 목적은 결국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은 한 목적성 이념과 정의 이념을 연결시킨다. 법의 내용이 정의와 한 목적성에 부합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에도 부합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 이념의 내용은 법 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한 번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 이념은 법 규범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법은 규범의 일종이므로 다른 규범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 규범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법대로 행위하고 싶어도 법을 따를 수 없고 법대로 행위했는데 행위의 기준이었던 법 규범이 금세 바뀌어 버리면 법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법의 이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서로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요소들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더 중요한 요소를 실현시키게 된다. 예컨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지만 그 내용이 극도로 정의롭지 못하거나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저촉되면 신속하게 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그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고 공동체 안전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형벌보다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는 인간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며 특히 개인들 사이의 재산관계나 가족관계를 민사법률관계라고 한다. 민사법률관계에서 적용되는 규범은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계약이 원칙적인 규범이 되고 싶은 법은 계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만 규범의 역할을 한다. 다만 민사법률 관계이더라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인간관계와 관련된
법률관계나 당사자들 중 일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률관계에서는 법이 계약을 대신하여 원칙적인 규범으로 적용된다. 민사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에는 성문법, 관습법, 조리의 세 종류가 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은 성문법인데 성문법이란 문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 규범을 뜻한다. 이에 비해 관습법이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관행이 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경우를 뜻한다. 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문법이 없을 때 관행이 법 규범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습법 또한 법의 목적이나 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은 물론이다. 법이 규범으로 적용되어야 할 민사 법률관계에 해당하지만 이에 관한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상황이 급변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성문법은 국가기관의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습법은 사회적 관행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문법과 관습법이 모두 없는 상황이면 조리라는 법 규범이 적용된다. 조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사회 통합, 통념 또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파악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리는 문서나 관행이 없어도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조리가 법으로 적용된 사례의 예로서는 제사용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인 제사 주재자 결정에 관한 사건을 들을 수 있다. 제사용 재산은 조상의 무덤과 그 주변의 선산을 뜻한다.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인인 경우 모든 자녀들이 평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재산과 달리 제사용 재산만은 한 사람이 물려받게 할 필요가 있다. 여러 명에게 분할되어 버리면 더 이상 제사용 재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성문법인 민법은 평등 상속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어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법에 제사 주재자의 의미에 관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습법을 적용하여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사 주재자 결정 기준으로 적용되던 관습법이 그 효력을 잃어버림에 따라 조리를 적용하여 제사 주재자를 정하고 있다.